예술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신의 작가입니다. 그 작가의 이름은 김영진입니다. 김영진 선생의 작품은 지금 보고 계신 초현실주의를 표현한 어부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신선한 느낌이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영진 작가님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귀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제가 모두의 참 초현실주의를 감히 얘기를 했는데, 에른스트의 이미지, 또 달리의 이미지가 중첩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판화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알기 쉽게 초현실주의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제 현대 작가들이 무슨 주의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뭐 수십 년 전에 외국에서 있었던 그런 주의를 지금에 와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고, 예. 초현실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지 그 사고방식이나 그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이제 무언가를 바꾸려고 했을 때 그 핵심 사고를 제가 계승했다 뿐이지, 그 초현실주의를 그때 그대로 재탕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예. 네. 그리고 아트가 점점 사람들의 감성에 워낙 많은 매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느끼고 하는 것에 점점 더 강하고 센 맛을 요구하게 되고, 예. 점점 그림도 승고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 커지고 더 예. 거대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주를 연구하는 학문도 있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자, 분자, 그리고 더 작은 미립자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더 큰 세계보다는 더 작은 세계, 더 밀집한, 더 섬세한 세계, 그래서 인터의 세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문이란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영진 작가님은 동판화를 전공하시면서 일본 유학을 가셔서 우리의 홍대라고 할 수 있는 타마대학교에서, 타마미술대학교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맞는 겁니까? 동판 전공한 쪽에서는 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본 보면은 그 그림들이 상당히 세밀한 동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거랑 기법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동판이,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그 기술 자체가 예. 이제 인그레이빙과 애칭 같이 쓰는 기법인데, 이게 돈 만드는 기법하고 사실 일치하는 기법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더 섬세하게, 더 세밀하게 끼워 넣는 그런 이제 복제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예. 저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 의도, 표현 목적 때문에 더 섬세하게 나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세한 쪽에서는 아마 그 제가 하는 작업 쪽이 조금 더 섬세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작가님은 지금 보고 있는 저런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다면은 어떤 세계였습니까? 제 작업을 이미지적으로 보신다면은 약간 게슈탈트의 요인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게슈탈트 심리학. 예. 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착시를 불러일으키는가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이미지를 좀 좌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의 내부적인 아이디어나 발상 자체는 약간 무의식을 약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식적인 범위에 있는 소재나 주제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예. 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어떤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그 수많은 우수한 재료들을 어떻게 끄집어낼까에 대한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주제와 소재를 거기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상당히 말씀드린 대로 뭐 에른스트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달리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미지가 상당히 뭐랄까요, 좀 디테일이 있으면서도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대 문명하면 이제 과학 문명인데, 그러한 과학 문명의 이기들을 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설킨 모습, 그런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으신데, 감상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보면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이 연상이 되고, 그 다양한 해석이 일종의 초현실주의를
그려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제가 제 그림의 주제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봤을 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 작품을 만든 제가 굵직한 가장 큰 줄기 자체는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일치할 수 있도록 그 줄기는 제가 강하게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림을 봤을 때 느껴지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뭐 그런 개인적인 분석은 독자한테 맡기는, 감상자한테 맡기는 그런 식인데, 예를 들면은 저는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좋은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사과를 먹는 사람들이 이 사과는 조금 신해, 이 사과는 조금 달고 좀 맛이 좀 맛있다, 아니면 이 사과는 좀 상큼하다, 그런 표현 자체는 본인들이 얼마든지 자신이 느끼는 대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현대 문명의 어떤 그런 이기들을 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이미지를 그렸지만, 그것을 본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다양한 연상의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돼 있다. 뭐 그런 걸 의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의도라기보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김영진 작가님을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하려는 측면에서 사실 이 자리를 모시게 됐는데, 다름이 아니라 가구톡톡에 새로운 코너가 생깁니다. 미술톡톡 그림 이야기라고 하는, 미술에 관계된 토탈한 그러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고정 코너를 만들게 됐습니다. 거기에 호스트로 우리 김영진 박사님이 이 코너를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진 작가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작품을 그리시는지, 그것을 오늘은 예고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김 작가님이 일본 유학을 7년을 하셨죠? 8년 반. 8년 반이십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일본으로 유학을 하셨나요? 저는 어떤 선택을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 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술을 할 때도 그랬고, 이제 과를 선택할 때도 그랬었고, 이제 저를 처음 가르쳤던 미술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너는 그 동영화나 판화가 맞겠구나라는 말씀을, 저는 제 개인적인 정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100% 신뢰하고 이제 판화과를 진학하게 됐는데, 그 선택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도 많은 교수님들이 너는 일본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판단보다 그분들이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믿고 일본에서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의 한 대학, 그 어떤 지방에 있는 대학의 총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자기네 학교로 오게 되면 전액 장학금을 해주겠다고 좋은 낚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의 일본의 타마미술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타마미술대학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홍대 정도.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 예술학이죠? 예술학 전공 파트가? 이제 정식 예술학부. 이름은 미술연구과라고 되어 있고요. 미술연구과? 그리고 그 박사학위 이름 자체가 예술학 박사학위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국내 대학에서 출강도 하시죠?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홍익대학교하고 경기대학교하고 또 이제 여기저기 또 불러주시는 곳이 있으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사실 생업을 위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만간에 개인전을 또 한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개인전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올 봄에 우리 김영진 작가님의 작품 전시회를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그게 되면 아주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가구톡톡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코너, 미술톡톡 그림 이야기. 이게 사실은 뭐 기약된 기간은 없습니다. 우리 김영진 작가님과
틈틈이 만나서 미술 세계 담론을 아주 재밌게 진행을 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첫 만남이었고요. 이 작가는 작품으로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김영진 작가님이 그리고 있는 이러한 판화들이 종전에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의 판화가 아닐까. 그거는 기법도 기법이지만 표현되고 있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초현실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초현실주의라고 할 수만은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작품성이 충분히 느껴진다는 사실을 그림을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작가님. 저희가 이제 미술 이야기를 시리즈로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철학자한테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하거든요. 미술. 과연 이 미술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과 상당히 밀접됐지만 밀접된 만큼 큰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술을 바라봐야 되는 어떤 관점이 어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볼 때도 그렇지만 감독이 보는 것과 선수가 보는 것과 관중이 보는 것과 그리고 상대편 관중이 보는 것과 분명 경기를 보는 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술도 그림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 소유는 할 수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창작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창작물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사람 다 각자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각자 다르게 본다라는 거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겠지만 그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는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이제 마음으로 느끼려고 한다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떤 계층의 어떤 방식을 하는 사람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은 더 잘 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스로운 단어 같이 들리지만 모든 걸 총체적으로 다 담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철학, 어떤 관계 모든 것을 넘어선 게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감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예술학 박사님다운 멘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참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봐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봐라.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향후에 저희 앞으로 가구톡톡의 새로운 코너 미술 톡톡 그림 이야기에서 우리 김영진 박사님과 더불어서 재밌는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미술 이야기를 펼쳐가겠다는 포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대면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